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2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정부가 캄보디아와의 평화협정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고 군의 전면적인 대응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최근 국경지대에서 태국 군인이 지뢰를 밟아 부상한 사건 이후 나온 조치인데요. 총리부 대변인은 총리가 군의 모든 대응을 지지하며 행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누틴 총리 역시 국경기지를 직접 방문해 평화 합의는 끝났다. 이제 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태국 외무부는 캄보디아에 공식항해 서한을 전달하고 일본과 유엔, 미국, 말레이시아 등 국제사회에도 관련 입장을 알릴 계획입니다. 태국 정부가 스캠 조직과의 전면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방콕 경찰청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으로 전환할 때라며 기술 범죄 척결을 국가적 과제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연루될 경우에도 이름이 아니라 행동을 기준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총리는 국민들에게 안 속는 3원칙을 지켜달라며 피해와 고통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콕 수도권의 빈 땅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태국주택은행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기준 미개발지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14% 이상 상승하며 10분기 만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방플리방보 방사호통 지역은 무려 44% 폭등했고 그린라인 전철 노선 주변도 26% 이상 올랐습니다. 핑크라인과 퍼플라인, 옐로우 브라운 라인 등 주요 노선 주변 역시 20%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개발과 교통망 확충이 땅값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외곽 지역도 투자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논타부리 지방 반파이 지역이 짜오프라야강 수위 상승으로 큰 침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나코닌 도로 일대는 최대 60cm 물에 잠겨 차량 정체가 이어졌고 일부 마을은 1m 이상 침수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지센터가 긴급 배수 펌프를 투입했지만 설치 지연으로 가동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와서 사진만 찍고 간다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현재 강 수위는 다소 낮아졌지만 댐 방류량이 늘어날 예정이어서 하류 지역의 침수 우려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태국 중부 짜오프라야강 수위가 계속 오르면서 정부가 긴급히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관계국은 북부 지방의 집중호우와 태풍 영향으로 상류 수위가 높아진 만큼 아유타야, 싱부리, 앙통, 차이낫 저지대 주민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가재 도구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실시간 수위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현재 해안 배수로와 수원 납품 배수장이 총력 가동 중이며 추가 방류가 있을 경우 즉시 공지될 예정입니다. 태국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용 상어 간식에서 국제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소가 절반 이상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62개 샘플 중 절반에서 비소가 기준치를 넘었고 모든 제품에서 카드뮴과 수은 등 중금속이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어는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로 독성 물질을 축적하기 쉽다며 지속 섭취 시 간 신장 피부 질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대체 칼슘원으로는 뼈가 단단한 생선류가 더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상어 간식이 오히려 상어 포획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정부와 함께 유통 경로 조사와 소비자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무사콘 지방의 한 쇼핑몰 금은방에서 무장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권총으로 직원들을 위협하며 금목걸이 55밭, 약 2억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나려 했는데요. 하지만 출구에서 우연히 있던 비번 경찰관과 마주치며 제압당했고 현장에 있던 시민들도 함께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범인을 강도와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직원과 손님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국 아유타야 지방의 한 초등학교가 70일 넘게 물에 잠긴 채 개학을 마치 못했습니다. 짜오프라야댐 방류 여파로 수위가 다시 오르면서 학교 1층은 천장까지 잠겼고 2층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개학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했는데요. 주민들은 올해만 4번째 침수라며 물이 빠질 기미조차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댐 방류가 계속되면서 인근 주택들도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콕 수도권이 대규모 침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짜오프라야댐 방류량이 곧 초당 2,900톤으로 늘어나면서 하류 지역 수위가 최대 30cm까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국 우주기술개발원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방콕, 논타부리, 빠툼타니 일대가 실제로 침수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방풀락과 치앙락, 방쿠루어이 등 저지대 지역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전국 침수 면적은 239만 라이, 약 38만 헥타르에 달하며 4만 7천여 가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위성 기반 예측을 활용해 신속히 협력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방콕 침수를 막기 위해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리키댐 방류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서쪽과 동쪽 유역에 임시 저류지를 확대해 물을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포미폰댐 유입량이 하루 9천만 톤에 달하면서 방류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류지 조절에 나섰습니다. 아유타야와 앙통 지방에서는 장기 침수로 주민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는 추가 보상과 야당이 제안한 주택 들어올리기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물은 반드시 흘러야 하지만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태국 제조업이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끊고 반등했습니다. 2025년 2분기 제조업 생산지수는 96.75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7% 성장했는데요.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수출용 픽업 트럭을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이 회복을 이끌었고 철강과 전자부품도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정유 제품과 무알코올 음료, 에어컨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철강 산업이 인프라 투자로 더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하며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전자 산업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춘 새로운 통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상무부는 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 특히 핵 관련 장비와 기술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수출 반입 허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에 맞지 않는 품목은 별도 코드로 신속 통관이 가능하도록 했고, 앞으로 항공 우주해양 장비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국내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경제 안정성을 지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관련 기업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관세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정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남부사툰 인근 해상에서 이민자들이 탑승한 보트가 전복돼 현재까지 미얀마 국적자 6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따루따오 국립공원과 해군, 경찰이 합동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추가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10대 청소년도 포함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시신은 사툰 빡바라 항으로 이송돼 부검이 진행 중이며 당국은 강한 해류로 수색이 쉽지 않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태국 교통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2층 버스를 단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고지대와 급경사 도로에서 전복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2026년 초까지 시범 차량을 제작해 회전 반경과 내부 구조 등을 테스트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버스 검사소를 확대해 접근성과 검사 효율을 높이고 GPS 기반 속도 모니터링과 운전자 약물 검사도 강화할 방침인데요. 교통부는 이번 단층 버스 전환이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최근 알코올 음료 규제법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리는 보건부에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지시했으며 오는 12월 4일까지 국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반 음식점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그리고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만 술 판매와 음주가 허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정부가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태국의 연료 소비가 올해 들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하루 평균 소비량은 1억 5,395만 리터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7% 줄었는데요. 특히 엔즙의 사용량이 16% 이상 감소하며 가장 큰 폭을 보였고 LPG와 디젤도 줄었습니다. 반면 항공료와 벙커유는 여행객과 항공 화물 증가에 힘입어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휘발유는 전체적으로 1.3% 늘었지만 이는 가솔린 95의 가격 경쟁력 덕분이며 다른 종류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연료 수입은 줄었고 정제유 수출도 감소한 가운데 원유 수입만 소폭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확산과 대중교통 이용 증가가 소비 패턴 변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방콕 프라카농 지역에서 불법 크라톰 음료 제조 공장이 적발됐습니다. 경찰과 식약국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크라톰 잎 추출액과 섞어 하루 1000병 이상을 유통한 조직을 급습해 용의자 4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과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2년 넘게 불법 공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압수된 자산은 주택과 토지, 차량 등 3억 2천만 바트에 달합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국제 마약 유통망과 연계된 중대한 범죄라며 국내의 공급망을 끝까지 추적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콕 랑카넨 지역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71세 남성이 과거 갈등을 빚었던 63세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자택 앞에서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 피해자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CCTV 분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용의자는 곧바로 인근 아파트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칼을 압수하고 현재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콕 자란산이성 도로 일부가 지하철 오렌지 라인 공사로 한 달간 폐쇄됩니다.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단계적으로 차선이 줄어들면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요.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파이짜이 교차로 방향 2개 차선이, 이어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는 방쿤론 방향 3개 차선이 폐쇄됩니다. 도시철도공사는 현장 안전을 위해 경찰과 협력해 교통을 관리할 예정이라며 불필요한 통행은 자제하고 충분한 이동 시간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국 경찰이 묵다한 버스터미널 내상가 건물에서 콜센터 사기 조직의 심박스 기지를 적발했습니다. 인터넷 전화를 통해 발신지를 위장하는 장비 4대가 발견됐으며 최대 32개의 심카드를 장착해 전국 피해자들을 속이는 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장비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며 앞서 체포된 조직원들과의 연계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기지가 전국 사기 전화의 발신 거점으로 활용된 정황이 있다며 관련자 전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켓에서 여성 가이드가 차량 안에서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가 쇼핑몰에서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을 뒤따라 올라탄 뒤 약 2시간 만에 목을 졸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고 11월 10일 푸켓 바이패스 도로에서 체포했습니다. 시 씨는 차량 조수석에 은폐된 채 발견됐으며 현재 부검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가 금품 탈취에 있는 것으로 보고 도난당한 물품 회수 절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리담에서 마약 단속 중 뜻밖의 금융사기 조직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22세 남성의 방에서 은행 대기표 200장이 쏟아져 나왔고 수백만 바트의 자금이 오간 흔적이 확인된 건데요. 남성은 중국인 아내의 지시에 따라 하루 종일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전달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 자금은 조직원들을 거쳐 중국 국적여성 수파다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5명을 체포했으며 수파다는 말레이시아로 도피 중입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이 국제적 자금 세탁망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공조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북부 치앙라이 도심에서 대규모 마약 은폐 창고가 경찰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창고 안 소파 34개에 야바 1천만 정을 숨겨 방콕으로 운송하려던 조직이 급습을 당했고 현장에서 용의자 5명이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인물 가운데는 지난 6월 프레에서 같은 수법으로 수배된 위텐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 보관이 아닌 전국 유통망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 주범으로 지목된 태화의 연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주요 인물에 대한 추가 영장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자금세탁방지위원회가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연계된 자금세탁 혐의로 국회의원 찬원팟 낙스아와 관련 인물들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총 69개 항목, 약 1억 5,900만 밭 규모의 현금과 차량, 토지, 증권계좌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기술 기반 범죄 대응을 국가적 우선 과제로 지정한 이후 공동 수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불법 자금이 의원 관련 금융계좌로 유입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위원회는 자산을 최대 90일간 임시 압류하며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30일 이내에 해제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타야에서 성인용품과 불법 약물을 판매하던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민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시내 곳곳에 붙여진 스티커 홍보를 단서로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압수된 물품은 성인용품 110점과 불법 약품 180병, 성기능 보조제, 마약 흡입 도구, 그리고 소량의 마약까지 포함됐습니다. 체포된 인물은 태국인과 영국인 2명으로 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불법 성인용품 판매와 마약 관련 혐의로 정식 기소할 예정입니다. 핏짓에서 가정 내 갈등이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약에 취한 43세 남성이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며 칼로 위협하자 전직 경찰관인 의붓아버지가 권총을 발사해 제압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복부에 총탄 2발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위독한 상태인데요. 가해자는 사건 직후 자수했으며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마약 문제와 가정 내 갈등이 겹친 비극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태국 남방에서 비 내린 도로 위로 차량들이 잇따라 미끄러져 탈대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사업체가 아스팔트 포설을 위해 기름을 뿌리면서도 안전 표지판이나 안내가 없어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여러 차량이 손상을 입고 운전자와 승객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집단으로 도로국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으며 경찰과 관계 당국은 사고 원인과 보상 책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이엣에서 이웃 간 갈등이 끝내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들판에 풀어놓은 소가논을 훼손한 문제로 배상금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57세 남성이 산탄총을 발사해 이웃을 숨지게 한 건데요. 가해자는 사건 직후 달아났다가 곧 체포됐으며 경찰은 살인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사소한 갈등이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오돈판이 시내 금은방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짜 금목걸이를 맡기고 돈을 빌리려던 51세 남성이 가짜인 게 탄로나자 권총을 꺼내 20만 밭을 요구했고 가게 주인과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어깨에 총상을 입고 탈출에 실패하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현장에서는 총성이 8발 울려 퍼졌으며 경찰은 차량과 권총을 압수하고 CCTV를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게 주인은 범인이 평소에도 드나들던 손님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태국 철도청이 북부 경제권을 연결하는 덴차이 치앙라이 치앙콩 복선철도 건설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레 송 지역에서 열린 송 터널 관통식에서는 634일간 이어진 공사 성과가 공개됐는데요. 전체 4개 터널 가운데 3곳이 이미 관통에 성공했고 남은 응아오 터널은 길이 6.2km로 태국 최장 철도 터널이 될 예정입니다. 오는 2026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진척률은 46%를 넘어 계획보다 앞서 있으며 철도청은 안전성과 내진 설계, 배수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북부 지역 물류와 관광 활성화, 국제 교역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무사콘 반페우 지역에서 불법 비트코인 채굴장이 적발됐습니다. 코코넛밭과 주택 등에 은밀히 설치된 채굴기 30대가 발견됐고 전기 계량기를 조작해 수백만 밭 규모의 전기를 훔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28세 남성 2명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장비를 압수했으며 추가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압수된 기록을 토대로 불법 채굴 네트워크 전모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방콕 시내 곳곳에서 마약 거래 광고 스티커가 발견돼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조직이 연루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방콕시는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화하고 최대 5,000바트 벌금형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수십만 건의 불법 광고물이 철거된 바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50개 구청과 공원 관리 인력이 즉각 제거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방콕시는 앞으로도 경찰과 전력청 등과 협력해 불법 광고물 근절과 마약 조직 추적에 나설 계획입니다. 방콕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지만 일부 지역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11월 12일 오전 기준 평균 농도는 입방미터당 24.1마이크로그램으로 국가 기준치 이하였지만 라크라방과 분금, 뿌라웨 지역은 오렌지 단계에 해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